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5일 정오입니다. 어제 미 국방성의 핵심 고위 관리, 즉 핵 담당 부차관보 판타 씨가 VOA 기자에게 한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을 안도시키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해상 순항 미사일을 한국 근해에 배치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심각하게 추진하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과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이야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배달된 여러 신문이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 무기체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도 나오고 해서 한국에 이 밀리터리 매니아가 많은데, 그보다는 역시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같은 실전의 전문가들이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마호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인디안 말입니다. 뭐냐면은 인디안이 던지는 도끼입니다. 손도끼. 싸움할 때 가끔 서부 영화에 나오죠. 자그마한 손도끼를 들고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토마호크, 인디안 손도끼를 토마호크라고 부르고, 토마호크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차이는,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하고 같습니다. 한 1000kg 되는, 1000kg이면은 작은 승용차 무게죠. 거기에 핵탄두나 제네식 폭탄을 실어가지고 발사를 하면은 대충 요사이 날아다니는 여객기 정도의 속도로, 마하 0.8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땅에 딱 붙어서 날아갑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수십 미터 되는 그런 고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데, 손 사람이 앉아서 그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 정확하게 몇 미터 안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한번 쏘면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 내부에 있는 유도 장치를 통해서 날아가는데, 이 토마호크는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인 비행기죠. 이것이 1980년대에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월남전을 한번 해보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 월맹 그리고 베트콩을 공격을 했는데 격추를 많이 당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인 비행기 개념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은 주로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이 잠수함에 배치를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순양함 또는 잠수함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에는 이 냉전 시대에 뜨는 핵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핵폭탄도 아주 위력이 꽤 큰 것이었습니다. 200킬로톤이니까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위력, 폭발력을 한 10배나 되는 그것을 잔뜩 싣고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 10,000톤 이상 되는 오하이오 그 핵 잠수함에 실으면은 이게 100발 이상 싣게 됩니다. 100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합쳐봤자 한 20-30개 된다는 게, 그보다 3배, 4배나 되는 핵능력을 항공모함이 아니라
잠수함, 핵 잠수함 하나가 갖게 된다는 뜻이죠. 어제 이 판타 국방성 부차관보가 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실마리를 느끼게 하는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면은 쉽게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고 북한에 접근해도 북한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북한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항공모함이나 뭐 큰 배에 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에 싣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은 잠수함 탐지 능력이 형편없습니다. 뭐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북한은 잠수함으로부터 공격당한다는 상황을 상정하지를 않고 오로지 잠수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 군대는 공격형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휴전선의 GP 철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GP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국군이 북침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GP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공격용 GP와 수비용 GP를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없애놓고 이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 그것은 김정은의 평화에 기여하고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한 거죠. 그래 놓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한다면은 그 평화는 김정은의 평화고 공동묘지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공격형 군대인 북한군은 잠수함 대비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약점이죠. 이게 북한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잠수함 전략, 우리도 토마호크에다가 핵탄두를 실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핵탄두가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잠수함 한 척만 동해 또는 남해에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의 핵 무력은 순식간에 중립화되어 버린다. 그것을 군사적 용어로 중립화라고 그러는데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죠. 대충 이 토마호크의 이 사정거리가 1600km에서 2500km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북한 전역, 그리고 브라지보스토크를 넘어서 저 위에 시베리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경을 넘어서 저 심장부, 중국의 심장부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는 뭐 원래 강력한 핵무력을 가지고 미국과 맞짱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중국은 그러지 못합니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주로 이 사정권 안에 드는데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비호하면서 북한 핵폭탄을 가지고 뭔가 좀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처럼 이용을 해왔던 중국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큰 소리 치려고 하다가 이제는 북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생겼어요. 북한이 이제는 카드가 아니라 북한이 부담이 되는 절묘한 수를 던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제 발표됐다기보다는 은근히 공개한 판타 부차관보의 해상 순항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일석 한 5조쯤 됩니다. 역시 머리 좋고 수단이 많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르죠. 다른 나라와 좀 다릅니다. 외통수가 아니에요. 외통수. 북한의 핵게임은 이게 외통수입니다. 외통수라는 것은 핵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자를 하고 그 핵무장이 성공을 했는데 북한의 경제는 망가져버렸다.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은
넓게 보면은 자살골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지금 무역전쟁을 촉발점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면적인 대결 구도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바로 이 순항미사일, 해상 순항미사일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1적 4조, 5조가 된다는 것은 일단 이걸 하면은 북한의 핵 무장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킬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자꾸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안심시킬 수가 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도 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거의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동해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때릴 수 있는 미국의 전력은 괌에 있는 폭격기 정도였어요. 이제 미국은 두 가지 수단을 새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8월부터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을 괌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지금 말한 순항 핵 탑재 미사일을 배치하면은 졸지에 중국의 핵 미사일 능력이 아주 곤란한 약체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압박 카드가 되는 거죠. 북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이게 고철이 되어버린다. 할 때 비로소 핵협상장에 나올 것입니다. 고철이 되긴 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값을 매길 수가 있을 때. 그런데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값을 상당히 비싸게 불렀어요. 어떻게 했느냐.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비싸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제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식 값을 불렀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5개 핵 관련, 미사일 관련 시설을 다 없애면은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른 값과 김정은이 부른 값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은 김정은이가 부른 이 핵폭탄의 값이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부른 핵폭탄 값이 바로 순항미사일 같은 것이 배치되면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똥값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은 아직도 값을 좀 받을 때 팔아먹기 위해서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사조쯤 됩니까? 4조쯤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 절묘한 선택은 이런 배치를 하면 한국에서 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꺼리느냐 하면은 배치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반미 운동이 격화될 것이다. 이것을 또 중국이 이용할 것이다. 러시아도 이용할 것이다. 과거에 1980년대에 퍼싱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에 배치하려고 했을 때 유럽에서 막 반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운동이, 가짜 평화겠지만은 반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레이건이 배치를 했고 서독 정부도 그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동서냉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큰 계기가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육상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 그런데 해상에서 배치하면은 반미운동, 반핵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배로 움직이니까
들락날락 해버리니까 그것도 아주 절묘한 수니까 일석 한 5조쯤 됩니다. 한국의 이 좌익, 종북 좌익, 친중, 반미 세력이 헛발질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한 5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절묘한 수를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흥미로운데 이미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를 발표를 했는데 NPR이라고 합니다만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앞으로 핵 폭탄을 만들 때 저강도 그러니까 폭발력이 낮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폭발력이 낮다는 것은 5 내지 7킬로톤으로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의 한 3분의 1쯤 되는 작은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요걸 배치를 해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격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덜 주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해서 아마 작은 핵폭탄을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핵순항 미사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미 핵순항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작은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북한을 상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 메가톤급 이 장거리 미사일로 때리면은 너무나 피해가 크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큰데 이렇게 소형 핵폭탄을 크루즈 미사일에 달면은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예컨대 평양에 김정은 숙소를 때린다든지 무슨 군사령부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써먹기 위한 정교화된 핵 공격 능력을 그것도 한 1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154발을 발사한답니다. 이게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거기 하나만 딱 배치해 놓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다. 여하튼 오랫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눌려 있었던 한국인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